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 TV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기분이라도 시원해지시라고 화면을 시원한 화면으로 올려봤습니다. 화면만큼이나 지금 날아 돌아가는 꼴이 시원스럽지 못해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국정 책임을 맡은 경제장관과 집권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기업 경영의 기본 원리에 대한 무지를 대놓고 드러내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일본이 경제보복 무기로 삼은 소재 부품의 국산화가 안 된 것이 대기업 탓이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국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주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죠. 박 장관의 발언은 대기업들이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을 키우지 않고 외국산 제품에만 눈을 돌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먹혀드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으로 무지한 발언이죠. 뭔가를 제조업 현장에서 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넉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인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일본의 소재 부품 기업을 1위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발언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속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수백 가지의 소재, 장비, 수천 가지의 부품이 협업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재 하나하나가 최종 제품의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미세한 차이만으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품질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류 소재 부품을 써서 극한의 경쟁력을 키워도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게 글로벌 경쟁인데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국산 소재를 써야 한다는 얘기인지 의심이 듭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기업 타박을 하는 정부와 여당 고위 인사들의 기승전 기업 탓 행태는 이들이 기업가 사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기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무지와 몰이에는 작업장 안전사고가 생겼다고 모든 책임을 기업 치고 경영자에게 떠넘기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산업안전법을 뚝딱 만들어내는 따위의 입법 전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은 것도 화학산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탓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내 기업들은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환경 규제가 강화돼 불산 공장 설립이 어려워졌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기준은 79개에서 413개로 늘어버렸습니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데 중소기업들이 쉽게 투자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소재 부품 국산화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아니더라도 달성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배제하고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를 줄이는 등 발목을 잡아왔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재 부품을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규정해 정책 실패를 자초했습니다. 그러고도 대기업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리나 상생 같은 명분, 도덕만으로는 복잡한 경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온갖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묶은 정부와 정치권이 할 소리는 더욱 아닙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서 반일 정서를 부추기고 있는 정권의 고위층에서 더 어렵게 경제를 끌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이 심화될수록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벤처 개발로 인해 막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국산화율을 높이고 일본을 앞서겠다고 하는 고위층들의 허무맹랑한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른바 안보위원 엄격한 수출 관리를 규제의 명목으로 해서 전략물자 우대국 목록에서 제의한 화이트리스트 규제가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갈수록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규제를 넘어 캐치홀 규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 규제는 1100여 개 소재 품목에 지나지 않지만 캐치홀 규제로 들어가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것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하는 산업용 로봇, 각종 전자부품, 전자제품, 공작기계, 각종 산업용 물품 모두 다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끝나지 않고 물건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에 해당하는 모든 생산 개발에 대한 기술 제휴와 업무 협약, 설계까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에서 쓰이는 상당수의 정밀기기나 공작기계, 과학기계 등이 모두 다 일본 제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 제휴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도 있고 연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쓰는 산업용 로봇 상당수도 다 일본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규제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는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기술이 읽어지는 걸로 착각하여 규제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국제간의 관례는 업무로서, 협약으로서, 외교 문제로서 풀어야 될 것입니다. 반일 감정으로 인한 정부에 지지하지 않으면은 친일이고, 정부에 지지해야만 애국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나라를 큰 혼란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나라가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의 집권 세력층이 말하는 매국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애국을 하기 때문에 일본과 친해지라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8월 15일 화이트 리스트 제의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2일 화이트 리스트 제의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이를 매듭 짓는 것이, 외교로서 매듭 짓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경제가 다 망가지고 난 뒤에 미래에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친일이니 매국인이 할 것이 아니라 외교 관계로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